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물이 어, 죽음 충동 또 이 쾌락 원칙, 쾌락 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죽음 충동 그리고 쾌락 원칙. 사물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은 환상 속에 존재하며 환원 불가능한 어떤 것이며 주체의 결여를 가리는 동시에 주체의 욕망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며 이게 이제 대상이죠. 대상. 대상은 바로 주체의 결여를 가리면서 동시에 그 주체의 욕망을 유지하는 것. 이게 대상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포착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실제 하는데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죠. 사물이라는 것의 위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환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환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각이 사물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조작해내는 게 이게 사물입니다. 사물은 조작된 것이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은 실제한다. 없는데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환상에 의해서 환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건 이제 주관적인 것이죠.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포착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애매모호해요. 뭔지 몰라요. 포착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조작하지 않고는 사물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주체의 무의식은 이러한 사물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물에 대한 긍정은 억압, 회피, 부정 형태로 나타난다. 이 주체의 무의식, 무의식은 이러한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는 부정이 없어요. 이 부정이 없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억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물이 억압돼요. 회피로 나타나는 거죠. 사물에 맞닿는 것을 내가 회피하는 거예요. 사물을 부정하는 것이죠. 현실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 안주. 현실 안주.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다 환각이야. 환상이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의식이 사물을 긍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사물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 억압이나 회피나 부정이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사물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거예요. 사물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인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 조작되는 거예요. 사물은 주체의 죽음 충동을 요구하며 사물이라는 건 실제이고 실제계이기 때문에 죽음 충동이 발현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죽음 충동이 발현될 때 이 죽음 충동이 현실계 속에서 발현되면 현실 원칙 속에서 발현되면 이게 이제 욕망의 변증법이 되는 거고 현실 원칙도 넘고 쾌락 원칙도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발출될 때는 이게 충동의 변증법으로 가는 거죠. 사물은 주체의 죽음 충동을 요구하며 그 죽음 충동이 사물을 향해 발출될 때에는 기표와의 연합이 전제된다. 죽음 충동과 기표가 만나야 그래야 사물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죽음 충동은 기표와 만날 때 사물을 향해 발출된다. 사물은 조작적으로 밖에는 기술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사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을 통해서 존재시키는 거예요. 사물은 실제하기 때문에 the real,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작해서 기표화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조작적인 그러니까 기표로 조작하는 것 외에는 기술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표의 기능이 그 중요성을 갖는다.
사물은 주체의 결여를 막고 있다고 가정된 것이므로 주체가 획득한 기표는 무의식의 결여 구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표가 죽음 충동과 연합할 때 사물을 향한 주체 운동이 시작된다. 사물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무의식의 그 죽음 충동과 기표가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무의식의 죽음 충동은 뭐를 지향하죠? 우리의 존재적 결여를 갖다가 메우려고 하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무의식적 죽음 충동에는. 이 무의식적 죽음 충동이 현실계 안에서 발동될 때는 욕망의 변증법으로 가고 현실계를 넘어서 추동될 때는 이거는 충동의 변증법으로 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과 죽음 충동 이 관계예요. 사물과 죽음 충동 그리고 기표의 관계죠. 예. 죽음 충동은 기표를 반드시 요구해요. 기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프로이드는 이 사물을 갖다가 다스 S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이 개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게 유감이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즉 이 세미나 7이 이 강의되고 있던 이 60년 예. 이 올해 내가라는 건 락강이죠. 내가 특정 참조 영역을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윤리적 수준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이러한 직관의 원초적이고 주요한 특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리적 수준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다스 S를 갖다가 윤리적 수준에서 직관하고 그리고 그 다스 S의 원초적이고 주요한 특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미나 7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이 세미나 7에서 이 사물이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세미나 7은 정신분석의 윤리죠. 정신분석의 윤리는 이 사물과 직관되어 있어요. 직관. 사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고 그건 윤리성과 연결되어 있고 예, 이게 이제 그 세미나 7의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사물, 죽음 충동, 기표, 윤리성. 사물, 죽음 충동, 기표. 그 기표라는 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아슈텔룽에서 더 나아간 포아슈텔룽스 레프리젠탄트. 표상의 대리자. 이 기표. 그리고 윤리. 이 네 가지 개념이에요. 사물, 죽음 충동, 기표, 윤리. 예, 이것이 세미나 7을 구성하는 네 가지 아주 핵심 개념이죠. 그 사물이라는 개념이 락강적 의미의 그 사물이라는 락강적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다스 S라는 개념에서 왔다는 거예요. Voice for Zoriferen.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아주 프로이드의 유명한 명제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 곳에서 내가 되어져야 한다. 거기서 말하는 그 voice for 할 때 그 S 그것이라는 게 그 거시기라고 되어 있죠. 예, 거시기. 그것이라고 말하는 걸 이 락강이 그 S,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S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S라는 건 바로 사물이야. 이 사물이라는 거 이거는 윤리성을 가진 것이야. 이거는 윤리적인 개념이야. 사물이라는 건 윤리적인 개념이야.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개념이야. 우리의 존재적 상실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사물이야. 락강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에스라는 거,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다스에스, 이것의 그 주요한 특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원초적인 특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락강은 세미나 7에서 사물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다스에스는 궁극적으로 사물의 영역이고 승화의 영역이며 진정한 쾌락의 영역이다. 예. 이 죽음 충동, 사물, 그 다음에 죽음 충동, 기표, 그 다음에 윤리성. 윤리성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승화죠. 승화. 윤리성.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성. 이거는 승화다. 이거예요. 승화.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승화다. 이거죠. 예. 서브리메이션.
쾌락 원칙이 투자되는 메커니즘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 자, 쾌락 원칙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될까? 이걸 지금 락강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투자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 원칙이 내 쾌락을 지속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겠는데 어떤 영역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이 투자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둘째, 점유, 배제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점유 영역, 이 투자 영역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점유하고자 하는 영역 또는 내가 점유 당하고자 하는 영역이 뭐냐 이거죠. 좀 더 투자 영역에서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투자 영역이에요. 그러면 돈을 내가 어떻게 버느냐 이거죠. 주식 투자를 해서 버느냐, 투기를 해서 버느냐, 도박을 해서 버느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버느냐, 회사 취직해서 버느냐, 장사를 해서 버느냐, 사채 놀이를 해서 돈을 버느냐, 복권을 사가지고 내가 점유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쾌락 원칙은 바로 이 점유 영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반응, 촉진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점유 영역에 대한 나의 관심과 흥미가 충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게 투자 영역이에요. 예. 이게 투자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인기를 얻어야 한다. 이게 투자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이게 나의 투자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돈을 버느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느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느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느냐? 이게 점유 영역이에요. 점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촉진이 있어야 돼. 이 점유 영역에 내가 관심과 흥미가 충분하냐 이거죠. 내 마음이 가느냐 이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에 내 마음이 확 쏠리느냐 이거죠. 신경계의 작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쾌락 원칙이 투자되는 메커니즘 중 네 번째, 표상이 있어야 한다. 아까 나왔잖아요. 죽음 충동은 뭐와 연합돼야 된다? 기표와 연합돼야 된다. 이 표상이라는 거, 이 표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이 형상이죠. 근데 이 이미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점유 영역에 나의 관심과 흥미가 충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점유 영역에 대한 나의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좋은 추억이 있든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Vorstellung이에요. 다섯째, Vorstellungsrepräsentanten, 표상의 대표자라는 기표가 획득돼야 된다. 그래야 쾌락 원칙을 위한 쾌락 원칙이 발동되는 거예요. 쾌락 원칙, 즉 에너지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리비도라는 에너지가 Vorstellungsrepräsentanten, 표상의 대표자를 만나야만 에너지 발출이 된다 이거죠. 그래야 죽음 충동이 발현될 수 있다. 이게 상징계 안에서 발현되면 욕망의 변증법이 될 것이고, 락강의 의미로서. 현실계라는 상징계를 넘어가면 그거는 충동의 변증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은 뭐다? 사물을 지향한다 이거죠. 사물을 지향하는 거예요. 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필요시마다 쾌락 원칙은 자신의 내용에 대한 재투자를 유발한다. 자신의 내용이 뭐예요? 만족 아니에요, 만족. 그 만족에 대한 재투자를 유발하는 거예요. 쾌락 원칙이라는 거. 한 번 쾌락 만족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만족이란 그 경험이 나에게 하나의 표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상. 이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게 아주 즐겁고 쾌락이 만땅이다 할 때 그 경험이 나에게 하나의 돈에 대한 그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표상이 아까 쾌락 원칙의 네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네 번째 메커니즘의 네 번째였잖아요. 그 만족 경험의 좋은 이미지, 이게 에너지를 발동하는 메커니즘의 네 번째.
쾌락 원칙이란 만족 경험에 대한 리비도의 재투자의 다름 아니다. 예. 만족 경험에 대한 리비도의 재투자. 이게 쾌락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에 분산된 에너지는 이러한 쾌락 만족 경험의 재현에 재투자를 지향한다. 만족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자꾸 재투자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 원칙의 개입은 근본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재투자를 어디서 해요, 이걸? 현실 세계 속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는데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현실 원칙을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의 변증법 한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은 바로 쾌락을 지향하고 현실 원칙에 종속되는 그 범위 한계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벗어나면 고통이 오니까 쾌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원칙의 개입은 근본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두 번째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 원칙은 뭐의 일부분이다? 예, 쾌락 원칙의 일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이에요.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에 종속된 개념이에요. 쾌락 원칙 따로 있고 현실 원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쾌락 원칙 안에 현실 원칙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모니터링하는 수단인 맛보기, 샘플링의 현상과 관련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적응은 없다. 그렇죠. 쾌락 원칙을 갖다가 다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재투자하는데 그건 현실 원칙 속에서 재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투자한다고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샘플링하고 맛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 샘플링, 테스트 이런 식으로 주체는 쾌락 원칙을 재현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샘플링 해보고 이런 걸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 이전에는 아무도 이러한 심령장치의 기능을 감히 표현하지 못했다. 이 쾌락 원칙이라는 이 심령장치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적 대체의 핵심에서 나타나는 환원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설명했다. 예. 이 히스테리적 대체의 핵심에 뭐가 있다? 환원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끊임없이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히스테리적 대체의 핵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환원 불가능하다는 건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쾌락 원칙의 만족을 끊임없이 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이다 이거죠. 가난하고 방어력이 없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만족을 환각하는 것이고 예. 내가 쾌락 원칙을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어떤 능력이 없어요. 현실 원칙 속에서 내 쾌락 원칙에 에너지를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환각으로 에너지를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각으로. 그래서 그 가난하고 방어력이 없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만족을 환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이다. 환각한 다음에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이다. 환각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환각하는 것이고 환각 속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 속에서 테스트해보고 샘플링해보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환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환각 속에서. 맛보기도 환각 속에서 샘플링도 환각 속에서 모니터링도 환각 속에서 환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 환각이 대략적인 형태의 실제와 일치하는 영역에 자신을 부착하는 데 필요한 제스처를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 여기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 환각이 대략적인 형태의 실제와 일치하는 영역에 자신을 부착하는 데 필요한 제스처를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 예, 제스처도 하긴 하네요. 예. 사물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 그것을 방어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예, 이 환각이 대략적인 형태의 실제와 일치하는 영역에 자신을 부착하는 데 필요한 제스처를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 환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방어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환각만 돌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물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대략적인 형태의 실제와 일치하는 영역에 자신을 부착하는 데 필요한 제스처를 한다 이거죠. 락강은 프로이드 용어로 표현되는 사물을 다시 말해 다스 S죠. 이것을 쾌락 원칙과 연결시키면서 쾌락 원칙과 기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쾌락 원칙과 기표 사이의 관계. 아까도 나왔지만 이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동이 발현돼야 하는데 이 충동이라는 것은 죽음 충동이에요. 죽음 충동은요. 프로이드 초기의 죽음 충동은 파괴적인 충동이었어요. 프로이드 초기의 충동은 리비도 충동, 생명 충동, 그 다음 죽음 충동, 마저 힘적 파괴 충동이었거든요. 근데 후기에 들어오면 이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이라는 게 생명 충동이에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창조 충동이고, 생성 충동이고, 예. 그래서 아까 쾌락 원칙의 만족을 위해서 충동이 발현되는데 거기엔 반드시 기표가 부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포아슈텔룽 표상은 처음부터 기표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는 그 과거의 만족에 대한 추억 이게 이제 포아슈텔룽이에요. 이게 표상이에요. 요거는 기표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표는 언어잖아요. 기표는. 근데 요거는 세 가지 기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표상.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기의. 세 번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표에는 이게 다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기표에는 이미지도 부착되어 있고 의미도 부착되어 있고 감정도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슐링 표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기표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은 반드시 기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죽음 충동이 현실 상징계에 머물면 욕망의 변증법이 되고 현실을 넘어 쾌락 원칙을 넘으면 충동의 변증법이 된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10장 전체를 오늘의 내용으로 10장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새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나몰포시스 그 장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과 죽음 충동 그리고 쾌락 원칙과 기표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